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거는 원장님에게 가능하다. IQ 테스트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저 옛날에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고 한번 해봤었어요. 나는 그거 하면은 IQ 되게 낮게 나왔어. 어느 정도 나오죠? 한 100 조금 넘는 정도. 그럼 저는 한 50 나오네요. 이게 나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뭔가 나만의 패턴과 이런 거를 찾으면서 그 파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하게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 그 찾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옛날에는 못 찾았어. 학생 때는 못 찾았는데 그때는 공부가 아닌 뭐 운동이나 게임 같은 걸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방법을 하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는 이제 공부로 이렇게 게임이나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는 패턴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에 적용시켜가지고 하게 되니까 공부도 좀 잘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또 다른 분야에 적용을 시키니까 또 그 분야도 또 잘하게 되고, 모든 패턴들이 다 똑같더라고.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한 개인데, 이 패턴을 내가 잘 학습을 해가지고 인지를 하고 그걸 내가 잘 실천을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런 것 좀 꿈꾸는 그건 있잖아. 나도 천재가 돼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시스템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해. 시스템 학습법. 우리가 뭔가 맨날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 있지 않아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뉴스를 봐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이 의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왜 막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에 가서 그냥 볼일 보잖아. 그 의식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 막 실눈 뜨면서 잠잘 때도 잠자다가 막 소변 마려우면 일어나서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게 이제 무의식 중에 내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들인데, 그런 행동들을 잘 캐치를 해서 그거를 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학습을 하는 그런 패턴이 항상 있어야 돼. 이제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이제 무의식 경지까지 올려야 돼. 그 손오공 주인공이 가장 강한 단계가 뭔지 알아? 초사이어인 이런 거 있잖아. 알아? 단어가 있거든. 무의식의 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도 무의식 중에 자기의 이제 그 분출된 힘을 막 이렇게 올려서 컨트롤하는 경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지로 우리는 가야 돼. 우리가 왜 박스 포장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달인들 영상들 보면 막 이렇게 안 보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규칙적인 패턴의 행동이야. 그러니까 완전 반복적인 학습으로 인해서 무의식 중에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모든 분야에서 한 80%는 차지를 해.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야투라고 하잖아. 슛 쏘는 거. 네. 이제 점프슛을 한 10,000번 정도 해. 그러면은 스냅부터 이런 것들이 그냥 습관이 돼버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슛이 일단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져.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패턴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한 10,000번 정도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완전 무의식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볼 때도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한 10,000번 정도 그렇게 책을 보잖아. 그러면은 그냥 봐도 그게 학습 패턴이 무의식 중에 내가 다 입력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책을 잘 보게 되고 외워지게 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잖아. 공부할 때 노력만 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막 이렇게 봐 그냥. 근데 만점 받아. 나는 맨날 쓰고 뭐 하고 막 하는데도 막 안 외워지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쟤들은 그렇게 읽는 과정에서 그 주제, 소주제, 내용,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되새김질하는 그런 패턴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일단 무의식 중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그게 머릿속으로 착착착 정리가 돼.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농구도 그렇고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습관화 시켜가지고 잘하게 됐던 패턴 플러스, 이제 중요한 게 나머지 20%를 채워야 돼. 그 20%를 어떻게 채우냐? 농구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영상이라든지 혹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이제 코치를 받는 거야. 자세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교정을 해야 되고, 이런 패턴일 때 너는 이렇게 침투를 해야 되고, 드리블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지. 혹은 이제 영상으로 이제 NBA 선수들 보면서 따라해 보기도 하고, 내 자세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이제 거기에 투영을 시켜가지고 조금씩 그 핏을 맞춰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10,000번 정도 학습하는 방법을 체화를 시켰으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 나랑 그 친구랑.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이 한 끗 차이 때문에 공부를 훨씬 더 잘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 나 같은 경우도 매일 색소 한자를 보잖아. 맨날 내가 그냥 혼자서 색소 한자를 보잖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겠지. 근데 하지만 그 이상 가기는 힘들어. 그래서 색소 치료를 정말 잘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거나 학회를 가거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그리고 내가 레이저로 조사하는 뭐 각도나 그런 것들이 좀 이 사람들이랑 다른가? 어떤 것들이 이 사람들이랑 나랑 다르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배우다 보면은 실력이 완전 이제 늘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잘할 수밖에 없어. 혹시 뭔가 따라하기 쉬운 원장님만의 좀 구체적인 공부법 이런 거? 그래서 책을 가지고 왔어. 내가 이거는 이제 국가고시 공부할 때 했던 건데, 이제 여기를 보면 토리 질환이잖아. 근데 이제 이 한 장을 정말 빠르게 외워야 되거든. 이런 한 장은 외우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의대에서 이 양을 외우려면은 적어도 5분 안에 외워야 돼. 30분이라고 생각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패턴 있잖아. 그 패턴이 습관화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 금방 외워. 나는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이제 토리 질환 하면은 2개가 있다를 먼저 생각해. 그래서 감염에 관련된 거, 약물에 관련된 거 딱 2개 있다. 이거를 먼저 외우는 거야. 이것만 외워도 50%를 외웠어. 지금 외웠지? 감염에 관련된 거, 약물에 관련된 거 2개. 감염, 약물 2개 외웠어요. 그거 2개 외웠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감염에 관련된 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약물에 관련된 거는 1개, 2개, 3개, 4개가 나와. 2개, 6개, 4개만 딱 외우면 돼. 그리고 자세한 거 있지? 안쪽에 이제 짜잘하게 있는 것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 다음 단원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뒤집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노트를 준비를 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1번은 이제 여기에 토리라고 딱 적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가지가 있었잖아. 감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약물에 관련된 거. 그리고 감염에 관련된 게 아까 6가지가 있었고, 약물에 관련된 가지가 4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6가지를 여기 오른쪽에 반을 접어가지고 오른쪽에 6가지를 적는 거야. 그리고 약물에 관련된 거 여기 4가지를 적는 거야. 여기에다가. 그러고 이제 또 넘어가. 그래서 또 딱 공부하다가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 또 적겠지. 알레르기성 여기 또 적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습을 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파인만 학습법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 그러면은 감염 6가지, 약물 4가지 있잖아. 네. 그 6가지를 여기 다 적어놨는데 안 보이잖아. 네. 그거를 내가 리마인드를 하는 거야. 6가지 뭐 있었지? 4가지는 뭐 있었지? 그래서 리마인드 하면서 그 6가지 안에서도 또 세부적인 항목들을 내가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그 책을 다다다다 외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내가 이거를 줄줄줄줄 읽잖아. 그러면은 기억이 전혀 안 나. 근데 우리가 5분 안에 이거를 빨리 외워야 되기 때문에 6개, 4개 정도는 외울 수가 있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는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책이라고 하는 게 목차가 보면 1번이 정의잖아. 1번이 정의고 2번이 원인이잖아. 3번이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이게 책의 목차가 되게 재밌는 게, 이 목차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품어본 적이 있어? 기승전결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런 거지. 왜냐면 이거를 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이 읽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까를 고민하면서 쓰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들도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되게 딱딱한 의학이 스토리 전개가 되잖아.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고, 그거 진단 어떻게 했더라? 이제 나중에 복습하면서 그거 치료 어떻게 했더라? 그거 언제 의심을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목차 공부법이나 이런 이제 책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목차들의 순서 같은 것들도 한번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놨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그냥 책을 막 쓰는 게 아니잖아. 우리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러면은 내가 궁금증을 가지는 순간 이 책의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와. 자연스럽게 올라가네. 그치.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이거를 막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재미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아무런 이제 효과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그럼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교수님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은 좀 가수이 높다. 그치. 이런 게 있나요? 당연히 있지. 지금 내가 막 얘기할 때 특별히 막 더 강조하는 그런 게 있어. 목차공부법. 그리고 스토리 전개하면서 읽어. 약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수님들도 자기가 수업할 때 억양의 변화나 강세나 악센트를 주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100%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대부분 자잖아, 수업 시간에. 그래서 친구들 막 별표 친 것만 보잖아. 근데 엉뚱한 거 별표 치놓은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나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포인트 했다. 그래서 P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내 거를 P를 보러 왔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목표 설정이거든. 나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집을 사고 싶어. 목표 설정을 딱 했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냥 바라만 보지 않을까? 그치. 바람은 뭐지. 나 갖고 싶다. 언젠가는 뭐 저렇게 살 수 살고 있겠지? 싶다. 근데 저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있는 뭐 일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단계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한 5가지 단계로 해서 어떤 단계를 내가 거쳐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1단계는 일단 회사를 다니면서 10%나 20%는 투자를 하거나 여유자금을 이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먼저 1단계로 세운다. 그리고 뭐 2단계는 뭐 다른 이제 부수적인 일 같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봐서 이제 나의 이제 연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부수입을 내가 늘린다. 3단계는 뭐 내가 몇 년 뒤에 이제 연봉 이 정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플러스 내가 이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부수입을 해가지고 이 정도 이제 수입을 내가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자본이 쌓이는 거를 이제 계획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분석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단순하게 내가 집을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한 단계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으면 그 5단계 안에서도 가지를 쳐가지고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지. 나는 이제 항상 how를 생각했어. 어떻게 사지?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래서 단계를 만들고 그 실천 방안들을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면서 클리어 해나가면서 이제 계속 했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블로그, 공부에는 다른 일들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취미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블로그 마케팅 공부를 막 했어.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병원 하면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 사업도 같이 했어. 그때 회사도 만들었었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한다고 분석하고 리스트를 짠다 그랬잖아요. 좀 막히거나 이제 좌절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어요? 항상 많지.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해. 그냥 keep going. 내가 이제 중간에 막히거나 해도 만약에 돌멩이 하나 막혀 있어. 그러면 돌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닥터코스모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로레알이나 누군가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작은 회사였을 거란 얘기야. 그치? 아마존도 그래.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모든 회사가 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들이 했던 방식들이나 패턴들이 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저거를 연습을 많이 해서 저들이 어떻게 저런 장애물들을 넘어갔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하다 보면 우리 회사도 글로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이제 뭐 갑자기 천재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인생사까지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다 보면은 어떤 분야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는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는 화이팅!